그래서 저렇게 거짓말장이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네. 9월 9월 6일이죠. 그냥 9월 6일입니다. 네, 9월 6일에 임명을 하죠. 네, 이 사진 참 역사에 남을 사진이네요. 네. 네, 대한민국을 거의 뭐 그렇죠. 말아드신 두 분. 네. 자, 이렇게 9월 6일 날 김용현이 국방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이미 인사청문회 때 다 드러나긴 했지만 이들의 그 사전에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계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깁니다. 네. 그리고 이 준비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노상원입니다. 네. 전 정보사령관, 애기 보살. 아기 보살. 네. 무속인이죠. 무속인. 네. 그래서 김건희 씨하고 가장 잘 통할 것으로 보이는 이 노상원하고 김용현이 머리를 맞대고 국방장관이 되자마자 계엄을 모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22회,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22회에 걸쳐서 국방장관 공간에 방문하였다. 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일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때 이사단, 이수사단, 네.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을 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노상원이 거기 수사단장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노상원이 김용현을 찾아갈 때 이용했던 것이 이제 그 김용현의 비서관 차량이었어요. 예. 자, 그 백혜련 의원이 김용현 비서관에게 또 질의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양호열 행정관한테 마이크 좀. 네, 가림막에 네. 계시나요? 네, 네, 나와 가리겠습니다. 네, 나와 있어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양호열 변호인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선서 및 증언 거부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변호인은 지금 예.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자, 말씀하세요. 네. 양호열 증인, 네, 지금 소속과 하는 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직하고 무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경호처 소속으로 있으면서 김용현 그 장관의 비서관으로서 일을 했었죠. 네, 네. 그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그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증인님, 이거 다 이미 나온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증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2024년 9월경부터 12월 3일까지 증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공간 드나들었죠? 증언을 거부합니다. 도대체가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 언론에 정확하게 난 사실까지 이 증인들이 참 증언을 거부하는 국민 앞에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본인에게도 유리한 거예요. 증인 저기 지금 그럼 증거인멸이나 그런 걸로 입건됐습니까? 피의자로 조사받았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할 텐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공소장을 보더라도 노상원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노상원이 그 김용현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김용현을 찾아가서 뭘 논의했는지, 그리고 노상원이 그 김용현을 만나면서 윤석열과 함께 만난 사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저는 노상원 아까 애기보살 무속인이란 말이에요. 김건희 씨하고 그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상원이 그 만나서 김영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윤석열 또는 김건희 씨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는 노상원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예. 그 결국은 심우정을 임명한 거는 김건희 씨의 그 오빠 김진우 씨의 영향을 행사했다는 많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김건희 씨가 김진우 씨를 통해 가지고 또는 직접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일종의 그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닌가. 노상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칼로 자른 듯이 여기는 더 나가지 마라. 네. 예. 이 부분들을 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노상원과 문상호 얘기도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그 헌재에서 이게 워낙 노상원이 김용현을 22번이나 이제 만난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헌재에서도 다시 이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김용현한테. 김용현을 상대로. 네. 예. 자, 김용현은 뭐라고 답을 할지요? 보시죠. 증인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증인 국방부 장관 취임하고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인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죠.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노상원은 이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24년 9월달 그 증인이 국방부 장관 취임한 이후부터 이 계엄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증인 공관에 22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역도 아닌 퇴역 군인하고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만났습니까? 네, 우선 그 노상원 장군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어떤 정보도 주고 해서 청문회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문회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그 정보사 그 기밀 유출 사건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묻겠습니다. 네. 석 달 동안 22회면 한 달에 7번, 한 주에 2번 가까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자주 만나셨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어떤 청문회 관련해서도 자주 왔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저한테 조언을 줬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음 또- 제가 그 관련해서 더 물어볼 겁니다. 나항입니다. 증인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런 취지로 진술하신 적 있습니다. 앞에 지시하신 부분을 적 제가 있습니다. 잘못 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네. 노상호는 전역에서 이때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이런 민간인한테 비상계엄하에서 임무를 지시하고 정보사 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의 지시를 잘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 게 아닙니다.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죠. 정보사령관하고는 석 달 동안 몇 번이나 만나셨는데요. 정보사령관은 뭐 전화를 뭐 수시로 했습니다. 말이 다 지금 엉망이에요. 자, 그래서 노상원을 이제 22차례 만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청문회를 많이 도와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청문회 방금 전에 봤죠? 9월 2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걸 보면 9월 경부터 12월 3일까지 22번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9월 2일 날이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 때까지 많이 만나요? 2번 만났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계엄을 위해서 계엄을 하는데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삼기 위해서 계속 그렇죠. 만났다라고는 합리적으로 네. 그 지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부정선거 주장했던 그 장재현 씨가 네. 7월 달에 거기도 그 육사 출신 그 대수장 모임에 네. 본인이 갔고 거기에서 노상원도 만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밑밥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실제로 그리고 거기 만났던 사람들이 김용현한테 자기 자료를 다 줬다. 그 주변에 정광훈 씨 집회 오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대 명 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연결 다 돼 있는 사이들인데 그러면은 시간대 오늘 보는 시간대랑도 얼추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은 이제 헌재에서 그 부정선거 자료를 수집하라고 자기가 노상원한테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같아요. 노상원이 그 부정선거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자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정광훈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선거 관련된 선동 정보를 이 김용현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노상원이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네.